자, 오늘 좀 복잡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넥스트 오펜하이머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이건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기술이 답을 내리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무기가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바로 치명적 자율 살상 무기, 영어의 약자로는 LAWS라고 부르는데요. 더 쉽게는 킬러 로봇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라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목표를 찾고 이게 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공격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기계가 갖는 자율성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리는 기술인 셈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군비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냥 개발 중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심지어 배치까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F-16 전투기를 AI가 조종하는 전투기로 바꾸는 프로젝트 에이스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목표는 인간 조종사 옆에서 같이 싸워주는 말 그대로 충실한 윙맨 드론을 만드는 거죠. 국방고등연구기획청, 바로 그 유명한 달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바다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무인 고속정 수백 대가 한꺼번에 마치 상어떼처럼 움직이는 전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비대칭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AI가 통제하는 이때 공격으로 방어 시스템을 그냥 압도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빠질 수 없죠. 러시아는 지상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탱크처럼 생긴 무인 전투 차량, 마르케르 로봇이라는 건데요. 이게 AI를 기반으로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내고 또 뭐부터 공격할지 우선순위까지 정한다고 해요. 심지어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을 넥스트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오펜하이머 모멘트라는 건 어떤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 의도와는 다르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회와 함께 그걸 통제해야 한다고 외치게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그 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보고 나서 느꼈던 바로 그 감정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최고의 전략가로 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 모멘트를 지금의 AI 상황에 빗대고 있거든요. 헨리 키신저랑 그레이엄 앨리슨 같은 석학들이 2023년에 쓴 글 제목이 바로 인공지능 군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AI가 핵무기만큼이나 위험한 위협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거죠. 자, 그럼 과거의 핵군비 경쟁이랑 지금의 AI 군비 경쟁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볼까요? 이걸 보면 왜 AI가 어쩌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려운지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핵무기는 우라늄 같은 희귀물질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시설도 있어야 해서 아무나 못 만들죠.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근데 AI는요? 코드,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훨씬 쉽죠? 그리고 핵기술은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했지만 AI 기술은 이미 기업이나 심지어는 개인에게까지 퍼져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핵시설은 크고 숨기기 어려워서 위성으로 감시라도 할 수 있었는데 AI 무기는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이러니 통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통제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 AI 무기 통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딜레마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중용도 딜레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핵심 기술이 처음부터 이건 군사용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있죠? 이 기술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의 조종 없이 알아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드론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공장에서 불량품 찾아내는 데 쓰는 컴퓨터 비전 기술은 그대로 전장에선 적군을 식별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쓰이는 기술이랑 사람을 죽이는 기술 사이의 경계가 너무나도 희미한 거죠. 이러니 민간 기술 발전은 막지 않으면서 군사 기술만 콕 집어서 금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AI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AI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이래요. 먼저 센서 데이터나 목표물 정보 같은 게 입력되죠. 그러면 이 정보가 블랙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는 수십억 개가 넘는 변수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작동하는데 이걸 만든 개발자조차도 그 과정을 100%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출력이 나오죠. 공격하라 또는 공격하지 마라. 바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서로 내 AI는 믿을만해 하면서 조약을 맺고 검증할 수 있겠어요. 속을 알 수 없는 무기를 어떻게 믿냔 말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럼 국제사회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뭔가 해보려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응 과정에서 아주 위험한 역설, 즉 패러독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칙을 만들려는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활발해요. 군사 분야에서 책임 있는 AI를 논의하는 리에임 같은 정상회의도 열리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2017년부터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64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이 자율무기 위협에 같이 대응하자고 결의안에 투표하기도 했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아예 2026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자고 목표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규칙을 만들자는 논의가 수많은 나라들을 아주 위험한 역설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 통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주 냉정한 교훈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규칙을 만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건 오직 그 무기를 가진 나라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각국은 끔찍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이에요. 첫 번째, 이 위험한 AI 무기를 우리도 개발한다. 그러면 최소한 규칙을 만드는 협상 테이블의 자리는 얻을 수 있죠. 군비 통제 협상에서 가진 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우리는 그런 비윤리적인 무기는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다른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그냥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못 가진 자로 취급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 국가의 리더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 시대에 이 끔찍한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기를 직접 만드는 것뿐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넥스트 오펜하이머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너무나도 불안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